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에듀에서 전기를 가르치는 강사 남미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 4장 고압, 특고압 전기 설비 문제풀이 시간이죠.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의 특고압 전로라고 합니다. 자,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거. 자,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이제 따로 언급을 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일단 제가 언급해드린 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자, 이러한 문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읽어보면서 아, 이렇구나, 그래서 답이 이거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또 팁이 있다면은 조금 더 잘 기억하고 싶다 한다라는 건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대로 갑니다. 사용 전압이 35kV 이하의 특고압 전로라고 합니다. 이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 자, 이 전로라고 하는 거는 사용전압 35kV 이하의 특고압 전로를 뜻하겠죠. 지락이 생겼을 때 1초 이내 자동적으로 이를, 자, 여기서 이는 뭐예요? 이는 뭐예요? 이는 뭐예요? 지락이죠. 지락입니다. 지락을 났을 때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 또는 특고압 전로와 저압 전로를 결합하는 경우에 계산된 접지 저항값을 몇 옴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자, 이런 식으로 조금 이해하시면서 아,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접지 저항값을 10옴으로 해야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학습을 해주시면 조금 더 기억에 많이 남고 아, 공부한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는 10옴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2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접지공사는 변압기 시설 장소마다 시행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변압기의 시설 장소에서 접지 저항값을 얻기 어려운 경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접지 저항값을 얻기 어려운 경우, 자, 인장하의 5.26kN 이상 또는 지름 4mm 이상의 가공 접지도체를 변압기 시설 장소로부터 우리가 이격을 해서 접지한다고 했습니다. 토양의 상태가 안 좋다면, 토양의 상태가 좋다면 그냥 바로 이렇게 접지를 하면 되겠지만 토양의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조금 이격을 한다는 거죠. 몇 미터라 했어요? 200m.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3번입니다. 자, 154kV에서 6600V로 자, 변성하는 변압기에 결합되는 고압전로에는 사용전압 몇 배 이하인 전압이 가해진 경우에는 방전장치 나왔습니다. 방전하는 방전장치를 그 변압기 단자 가까운 일극에 설치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사용전압의 몇 배예요? 자, 방전장치는 뭐예요? 몇 배? 3배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2번 설명을 해드린 내용이다. 자, 전로의 중성점 접지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요거는 사실 전력공학에서도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을 겁니다. 전로 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 확보. 맞습니다. 보호장치가 확실하게 동작 확보하기 위해서. 자, 이상전압을 억제를 위해서, 그리고 대지전압의 저하를 위해서 우리가 중성점 접지를 합니다. 자, 감전으로부터의 보호라는 거는 우리가 외함 접지다, 뭐 이런 것도 생각해요. 외함 접지해가지고 우리가 만졌을 때 감전이 안 되게 도와주는 게 외함 접지에 관련된 내용이고, 중성점 접지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계속적인 전력 공급이 요구되는 화학공장, 시멘트 공장, 철강 공장 등의 연속 공정 설비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전기 설비로서 지락전류를 제한하기 위하여 저항기를 사용하는 중성점 고저항. 자, 포인트는 고저항입니다. 고저항 접지 계통으로 300V 이상 1kV 이하 삼상 교류 계통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저항 접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뭐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접지를 할 건데, 중성점 접지를 여기를 접지를 할 거예요. 맞죠? 여기를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지를 할 겁니다. 근데 고저항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에 분명히 높은 저항이 이렇게 달리게 될 거예요. 이렇게 높은, 자, 높은 저항이 이렇게 달리게 될 겁니다. 좀 이상하네. 고저항. 그냥 고저항에 적을게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자, 1번 접지 저항기는요, 계통의 중성점과 접지극 도체와의 사이에 설치가 될 것. 자, 그러니까 이 중성점과 접지극 사이에 고저항이 설치되어야 되는 거예요. 1번이 맞습니다. 자, 접지저항기 개통은 중성점과 보호도체와 사이에 설치가 아니죠. 접지극과 중성선,
중성점 사이에 설치가 되어야 된다. 자, 중성점에서 접지 저항기에 접속하는 전까지 중성선은 동선 16스퀘어가 아니라 10입니다. 10스퀘어고 중성점에서 접지 저항기에 접속하는 점까지 중성점에서 접지 저항까지 는 알루미늄은요. 여러분들 알루미늄은 1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은 딱 감이 오는 게 있는 게 이 알루미늄은 16의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다 못 외우니까 여러분들이 알루미늄 16이다 이래가지고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 근데 알루미늄과 관련된 단면적을 물어. 그럼 16을 찍으라는 거죠. 그래야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뭐 제일 좋은 거 모든 걸 다 외우면 좋겠지만 우리가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 좀 똑똑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 자, 6번입니다. 특고압 전설로 접속하는 배전용 면압기 1차 전압은 몇 볼트여야 했어요? 35,000볼트다. 이거는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7번입니다. 특고압 배전용 변압기 특고압 측에 반드시 뭐가 설치돼야 돼요?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 설치해야 된다. 언급을 해야 되는 내용이죠. 자, 8번. 특고압 전로에서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를 시설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묻고 있습니다. 자, 변압기 2차 전압이 고압인 경우 우리가 2차 전압이 고압이에요. 그러면은 개폐기를 시설해야 되는데 고압인 경우에는요. 고압 측에다가 개폐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2차 전압이 고압이다. 그럼 고압에 개폐기를 시설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2번 특고압 전선은 특고압 절연 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맞죠? 변압기는 특고압 측에 뭘 시설한다? 개폐기와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한다. 자, 1차 전압은요. 35kV 이하, 2차 전압은 저압 또는 고압이어야 한다. 라고 이미 언급을 해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특고압 배전용 변압기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나에 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다의 경우가 이제 시험에 나온 건데 다 경우도 같이 보면은 자, 변압기 2차 같은 경우는 저압이 될 수도 있고 고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변압기 2차 전압이 고압인 경우에는요. 고압 측에 개폐기를 시설하고 또한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요까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9번입니다.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를 시설하여선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밑에 규정이 나와 있죠.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는 다음의 것 이외에는 시설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라는 문제죠. 그래서 1번 교류식 전기철도용 신호회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 여기에 6번 문항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2번 1차 전압이 22.9고 1차, 2차 권선이 혼촉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되는 차단기가 설치된 변압기. 자, 4번 보시면은 사용 전압이 35kV 이하이고요. 변압기로서 그 특고압 측 권선과 저압 측 권선이 혼촉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변압기를 전로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사용 전압이 35kV 이하다. 이 말은 뭐예요? 여기 22.9kV니까 맞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사용 전압이 100kV 이하인 변압기로서 그 특고압 측 권선과 저압 측 권선 사이에 접지 공사를 한 자, 혼촉방 찌팡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5번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 서술에 되어 있네요. 자, 6번입니다. 4번이죠. 사용 전압이 66kV라고 되어 있어요. 이 경우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변압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66kV가 아니라 이 경우에는 25kV 이하가 되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3번이죠. 25kV 이하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변압기니까 66kV는 해당 규정과 맞지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고주파 이용 설비에서 다른 고주파 이용 설비에 누설되는 고주파 전류의 허용한도. 자, 이런 고주파 전류 나온다. 바로 마이너스 30dB 찍고 넘어가셔야 되는 기본적인 문제다. 자, 11번입니다. 고압용 개폐기, 차단기, 필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로서 동작 시 아크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연성 물질들 또는 그러니까 목재나 벽 이런 애들이랑 띄워줘야 된다고 했어요. 아크가 생겼을 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특고압과 고압이 있어요. 그래서 특고압 같은 경우는 몇 미터? 2m를 이격해야 되고 고압 같은 경우는 1m를 이격을 해야 된다. 문제에서 고압용의 개폐기라고 나와 있으니 고압이니까 1m를 이격해준다. 12번입니다.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 개폐기를 시설할 때 반드시 조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번 작동 시에 개폐 상태가 쉽게 확인될 수 없는 경우에는요. 개폐 상태를 표시해줘야 돼요. 자, 2번입니다. 중력 등에 의하여 자연히 작동할 우려가 있는 것은요. 당연히 자물쇠, 잠금 장치 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시설해야 됩니다. 자, 고압용 특고압이라는 위험 표시는 반드시 조치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자, 4번 부하전류의 차단용이 아닌 것은 부하전류가 통하고 있을 경우에 개로할 수 없도록 시설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하전류를 차단용이 아닌 것은요. 당연히 부하전류가 통하고 있을 때 개로할 수 없도록 시설해야겠죠.
네, 13번입니다. 과전류 차단기로 시설하는 퓨즈 중 고압 전로에서 사용하는 비포장 퓨즈의 전격 전류 1.25배의 전류에 견디고 또한 2배의 전류로 몇 분 안에 용단되어야 하는가? 요 문제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포장 퓨즈가 있고요. 그리고 비포장 퓨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전격 전류에 뭐 몇 배 견디니?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시간 있죠. 얼마나 견디니? 견디는 시간 뭐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외워봅시다. 포장은 뭐였어요? 몇 배? 포장이니까 2개잖아. 그래서 숫자 2개. 1.3배라고 했습니다. 자, 비포장은 하나, 둘, 셋, 3개니까 1.25배라고 되어 있어요. 시간은요, 둘 다 2다. 라고 하시면 되고, 자, 포장이 당연히 잘 견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2시간이다. 얘는 2분이다. 자,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비포장이라고 했고, 몇 배에 견딘다? 1.25배에 견딘다고 했고, 당연히 몇 분이 되는 거예요? 2분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죠. 14번입니다. 자, 피레기 반드시 시설해야 되는 곳, 여러분들. 1번, 3번, 4번 다 아니고 2번 뭐라 했어요? 가공전선과 지중전선로가 접속이 되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요 경우는요, 여러분들 앞에서 다 설명을 해드리니까 뭐 자세한 거 생각을 할 건데 실기에서 피레기 설치 장소 4가지를 쓰시오. 쭉 나옵니다. 아시겠죠? 필기에서 실기에서도 나오는 내용이다. 15번입니다. 발전소, 개폐기 또는 차단기에 설치하는 압축공기 장치는 자, 수압이라 했어요. 수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시험했을 때 최고 사용 압력 및 몇 배의 수압에 견디고 세지 않아야 되는가? 자,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수압, 유압이 있고요. 수압, 유압이 있고 그리고 기압이 있죠. 기압. 자, 얘네들 몇 배라고 했어요? 얘네들 몇 배라고 했어요? 얘네들이 이제 압력 시험이죠. 압력 시험인데 적어볼까요? 압력 시험. 압력 시험. 그래서 수압이랑 유압 같은 경우는 1.5배. 기압 같은 경우는 1.25배다. 자, 테스트는 몇 분 한다? 10분 한다. 자, 테스트는 10분 한다. 그래서 자, 요 내용만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시면은 절대 틀릴 수가 없는 내용이 됩니다. 자, 16번입니다. 발변전소의 차단기에 사용하는 압축 공기 장치의 공기 탱크 내 사용 압력에 공기를 보급이 없는 상태에서 차단기의 투입 및 차단을 연속적으로 몇 회 이상 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되는가? 자, 요거는 좀 기억하세요. 요것도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몇 회? 무조건 1회입니다. 1회. 뭐라고요? 1회. 자,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같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1회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자, 17번. 다음 중 고압 옥내 배선의 시설로 알맞은 것은 제가 고압 옥내 하면은요. 고압 옥내 하면은 뭐밖에 안 나온다 했다.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했어요. 에게 이거밖에 안 나요, 진짜. 에케 이렇게. 애자공사, 케이블 공사, 케이블 트레이 공사. 고압 옥내 배선, 케이블 트레이 공사. 답이 되겠네요. 자, 요거 같은 경우 실기에서도요. 이걸 쓰라고 나와요. 쓰라고. 고압 옥내 배선의 종류 3가지를 쓰세요. 애자공사, 케이블공사, 케이블 트레이 공사. 자,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한 고압 옥내 배선. 자, 고압 옥내 배선 시설에 사용되는 연동선에 제가 이거는 앞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옥내에서 저압이다. 그러면은 2.5예요. 그런데 자, 고압이라는 조건이 나오면 6으로 해주셔야 된다. 자, 6kV 고압 옥내 배선을 또 애자공사 나왔죠. 애자공사로 사용하는 경우에 전선의 지지점간 거리를 묻고 있습니다. 원래는요 2m죠. 2m죠. 원래는 2m죠. 자, 그런데 자, 수직이거나 조형제면을 따라서 시설을 하지 않았다. 자, 이 경우에는 몇 미터야? 이 경우에는 6m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2m는 조형제면을 따라 시설했을 때, 그러니까 이 지금 보시면은 조형제면을 따라 붙였다 해서 2m가 되는 거죠. 누구나 설명을 해드린 내용입니다. 네, 20번입니다.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한 고압 옥내 배선을 시설하고자 한다. 다음 중 잘못된 것은 자, 저압 옥내 배선과 쉽게 식별되도록 시설한다. 맞는 말이고요. 전선은 6 이상이다. 좀 전에 풀었죠. 전선 상호간의 간격은 8cm 이상이다. 우리가 저압에선 6cm인데 고압에선
8cm다. 자, 전선과 조용제 사이의 이격거리는 4cm 이상이어야 된다. 자, 이 규정도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혹시나 또 저게 뭔 말이지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애자를 이렇게 그렸고요. 여기 전선이 이렇게 감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뭐 천장이다 생각하셔도 되고 벽이다 생각하셔도 되고 자, 우리가 벽을 조금 유식하게 전기에서는 조형물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어디를 묶고 있어요? 자, 이 전선이죠. 전선과 조형물 사이에 이격거리를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얘기를 400V 이하 그리고 400V 초과로 나눕니다. 그래서 두 경우 모두 몇 cm를 띄워야 되면 2.5cm를 띄워줘야 돼요. 근데 왜 분류했나요? 라고 물으실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4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만약 습기가 많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습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4.5cm를 띄워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전부 다 저압인 거고요. 고압이다. 그럼 몇 cm? 5cm를 이격해 줘야 된다. 그래서 답이 5cm가 되어야 됩니다. 기억나시죠? 자, 3kV 고압 옥내 배선을요. 케이블 트레이로 공사로 설계하는 경우 사용할 수 없는 케이블은 그래서 케이블 트레이 배선에 의한 고압 옥내 배선. 그래서 케이블 트레이 배선에 의한 고압 옥내 배선의 종류가 연필 케이블, 알루미늄 케이블, 난연성 케이블, 기타 케이블을 쓴다. 그래서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MI 케이블 요게 답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못 쓴다라는 거죠. 어쨌든 MI 케이블을. 네, 22번입니다. 터널 등에 시설하는 고압 배선이 그 터널 등에 시설하는 다른 고압 배선, 저압 배선,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 교차하는 경우에 몇 cm 이격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뭐 여기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전에. 자, 옥내 배선이에요. 옥내 배선. 이렇게 옥내 배선이 있어요. 그리고 요 밑으로요. 요 밑으로 지나가는 게 뭐예요? 뭐 다른 고압 배선, 저압 배선, 약전류 전선, 뭐 수관, 가스관 이런 애들이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 뭐 수관, 가스관, 뭐 가스관 등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옥내 배선과 수관, 가스관 등의 이격거리를 묶고 있는 거죠. 이격거리를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압일 때 그리고 고압일 때, 측고압일 때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압일 때는요 10cm 이격을 해주셔야 되고 고압일 때는 15cm 이격을 해주셔야 되고 측고압일 때는 60cm를 이격을 해주셔야 된다. 자, 여기서 이런 것도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자주는 안 나오나 혹시 모르니까 자, 나전선이다 라고 나오면 무조건 30cm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고압을 묶고 있죠. 고압을 묶고 있기 때문에 몇 cm다? 15cm다. 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23번입니다. 옥내 고압용 이동 전선의 시설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전선의 MI 케이블을 사용하였다. 다선식 선로의 중성극에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했다. 중성극에는 중성점도 그렇지만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면 안 됩니다. 자, 이동 전선과 전기 사용 기기기구 해체가 쉽도록 느슨하게 접속하였다. 느슨하게 접속하면 안 됩니다. 아주 단단하게 접속을 해야 됩니다. 자,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했다.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약간 상식적으로 풀 수가 있는데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옥내 고압용 이동 전선의 시설. 자, 전선은 고압용 캡 타입을 케이블. 그래 MI 케이블이라 틀린 거죠. 그래서 볼트 조임 기타의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접속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 그러니까 중성극에는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갈게요. 자, 옥내 시설하는 고압의 이동 전선의 종류로 알맞은 것은 자, 전선은요 고압용에 없던 거 캡 타이어 케이블을 써야 된다. 어디에서? 고압의 이동 전선을 쓸 때는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됩니다. 25번이죠. 이것도 설명했습니다. 특고압 옥내 전기 설비를 시설할 때 특고압 옥내 배선의 사용 전압은 몇 킬로볼트 이하여야 하는가? 몇 킬로볼트 이하여? 특고압 옥내 전기 설비 100킬로볼트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집 그려가지고 했잖아요. 집 그려가지고 기억 안 나요? 집 그려서 뭐 저압, 고압, 특고압, 특고압 100킬로볼트 이하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십시오. 26번입니다. 특고압 기계기구 모선 등을 옥외에 시설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옥에 시설하는 변전소의 군에 취급자 이외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 울타리와 담을 시설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은요, 제가 언제 가르쳐 드렸냐면, 요거 할 때 가르쳐 드렸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여기 특고 기계기구 있죠. 얘네들을 만지면 안 되니까 반드시 울타리를 이렇게 시설을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특고 기계기구와 울타리의 사이의 거리를 제가 뭐라고 했어요? A라고 했죠. 그리고 이 울타리의 높이를 뭐라고 했어요? B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에 관한 시설 규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35kV 이하에서 뭐 5m고 쭉 나오는 거 아시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이 울타리의 값은 최소 몇 미터? 2m 이상이 돼야 돼요. 왜? 2m 이상이 되어야지 얘네들이 이거보다 작게 되면은 쉽게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2m는 돼야지. 2m 정도 되면은 뭐 최홍만 선수 아니면 뭐 서장훈 선수 이런 분들 아니고서야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최소 뭐라고요? 2m라고. 그래서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변전소 울타리 담을 시설할 때 사용자압이 3, 4, 5kV라면 울타리 담 등의 높이와 얘랑 울타리 담으로부터 충전 부분까지의 거리 A가 두 개를 더했을 때 합계를 한번 구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A 더하기 B를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A 더하기 B의 규정이 어떻게 됐어요? 자, 우리가 A 더하기 B인데 만약 160kV를 넘는다면 초과한다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자, 이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특고전서 높이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6 더하기 0.12n. 자, 요 공식을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6에다가 0.12n을 반드시 더해줘야 된다. 6이 짝수니까 0.12n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3, 4, 5잖아요. 그럼 무조건 빨리 풀고 넘겨줘야 8.28이다 이렇게 하고 넘겨도 돼요. 그래서 뭐 계산을 해보면요. 6 더하기 자, 우리가 0.12에다가 n을 곱해야 되는데 이 n이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구했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자, 기준전압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3, 4, 5죠. 3, 4, 5에다가 자, 기준전압이 뭐예요? 기준전압 160이 되는 거죠. 자, 160을 빼주셔가지고 요거를 10으로 나누십니다. 그러면은 18.5가 나와요. 그래서 18.5가 나오니까 얘는 절상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19가 됩니다. 그래서 이 19라는 값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세요. 19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을 쭉 하시면은요. 8.28이 나와요. 8.28m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28번 문제도 같은 건데, 자, 28번도 보면요. 자, 154 전압이 나왔고요. 자, 울타리의 높이와 울타리에서 충전 부분까지의 거리 합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154면 160보다 낮아. 그럼 뭐예요? 6이라니까. 6이었다가 160 넘으니까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해준 거죠. 그래서 6m가 답이 되는 겁니다. 35kV 이하에서는 5m가 답이 되는 거고요. 29번입니다. 3, 4, 5 변전소 충전 부분에서 자, 이것도 같은 문제네요. 자, 충전 부분에서 5.98m의 거리에 울타리를 설치할 경우 울타리의 최소 높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괜히 지었는데 자, 저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그릴게요. 이게 괜히 지었네. 자, 같은 문제인데 좀 유형을 바꿔본 것 같아요. 뭐 충전 부분이다. 아까 뭐 특고 기계기구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적을게. 이렇게 적고 여기 울타리가 있죠. 울타리가 있죠. 그래 문제에서 뭐가 주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주어졌다라는 거지. A의 거리가 주어진 거죠. 몇 미터? 5.98m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B의 거리는 어떻게 되는가 묻고 있죠. B의 값을 구해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3, 4, 5잖아. 3, 4, 5. 그러면은 3, 4, 5에서요. A 더하기 B. 즉, 얘 더하기 얘의 값은 뭐라고 했어요? 뭐라 했어요? 빨리 풀고 넘기자. 그래서 8.28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A 더하기 B가 8.28이니까 A가 뭐예요? 5.98이잖아요. 그래서 8.28에서 5.98을 뺀 2.3m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요. 8.28이 되는 과정은 앞에서 설명해서 생각을 할 겁니다. 단수를 구할 때 사용전압 마이너스 160, 즉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3, 4, 5를 넣어주시고 기준전압 160을 빼주신 다음에 10으로 나누면 18.5가 나오고 이것이 절상했을 때 19단, 그러니까 19가 되는 거죠. 얘를 어디다 넣어준다? 6 더하기 0.12n이라는 공식에 넣어줘서 구했다. 혹시나 29번부터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30번입니다.
발변전소에서 특고압 전로 접속 상태를 우리가 이제 모의모선을 사용하는데 모의모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뭐라 했어요? 태권도 2단. 이렇게 찍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31번입니다. 다음 중 발전기를 전로로부터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 시설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발전기에 과전류가 생긴 경우 맞습니다. 자, 500kVA 이상의 발전기를 구동하는 수차라고 했죠. 압력장치 유압이 현저하게 저하하는 경우. 자, 용량이 100kVA 이상인 발전기를 구동하는 풍차의 압유장치가 압축 공기 장치 공기가 현저히 저하한 경우. 자, 이것도 다 설명을 해드렸죠. 그런데 자, 용량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00원짜리 있었죠. 기억나요? 500원짜리 있었죠. 2000원짜리 있었죠. 10,000원짜리 있었잖아. 5,000원짜리 없었어. 자, 용량이 5000kV 이상의 발전기 내부 고정이 생겨. 5,000 이상이 아니라 10,000 이상이죠. 10,000 이상. 자, 베어링의 온도가 32번입니다. 스러스트 베어링의 온도가 현저히 상승했다. 얼마? 2,000원이라고요. 그래서 2,000입니다. 발전기 용량. 자, 타냉식의 특고압용 변압기에 냉각장치의 고장이 생긴 경우입니다. 그래서 타냉식은요, 제가 언급을 안 해드렸는데, 타냉식 같은 경우는 자, 보다 냉각장치의 고장이 생긴 경우 또는 변압기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경보장치를 시설한다. 좀 기억을 해두고 넘어갈게요. 가끔 나옵니다. 34번. 자, 송풍기가 고장이 생겼대요. 송유풍냉식 특고압 변압기에 송풍기가 고장이 생겼다. 그럼 뭐라 했어요? 경보장치입니다. 자, 조상기 보호장치로 내부 고장 시에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해야 될 조상기의 용량 얼마? 조상기 15,000이다. 내부 고장. 암기하셔야 되죠.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뱅크 용량이 2만 kVA 전력용 캐패시터에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보호장치를 하려고 한다. 반드시 시설해야 될 보호장치가 아닌 것은. 자, 보시면은, 자, 2만 kVA죠. 어디에서? 전력용 캐패시터가. 자, 전력용 캐패시터 같은 경우에 15,000을 넘게 되면은 그리고 과전류, 과전압, 그리고 내부 고장 발생했을 때 어떤 거 설치해야 돼? 자동 차단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죠.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 과전류가 생긴 경우, 과전압이 생긴 경우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된다. 언제? SC, 전력용 커패시터일 때. 자, 그래서 1번, 3번, 4번은 다 맞는 내용인데 2번 전류의 압력이 변화할 때 동작하는 장치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37번입니다. 자, 계측장치 나오면 뭐라고 했어요? 계측장치. VIP 친구들, 그리고 온도까지 여러분들이 챙겨주시는 그러한 센스를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V는 전압, I는 전류, 전력, 그리고 온도. 자, 근데 문제를 봤는데, 온도야. 전압, 전류, 전력. 얘도 전압, 전류, 전력이야. 얘도 전압, 전류, 전력이야. 그래서 이 경우는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선지가 여러분들이 골라낼 게 없잖아요. 자, 보시면은, 일단 3번, 특고압 모선의 전류 및 전압 또는 전력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규정 보시면 이 내용이거든요. 자, 발전기 연료전지. 자, 그러니까 발전기 연료전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드릴게요. 발전기, 전압, 전류, 전력. 연료전지, 전압, 전류, 전력. 태양전지 모듈. 태양전지 모듈의 전압, 전류, 전력.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머지가 다 나와 있는데 이 3번 문항은 없어요. 그리고 또 주요 변압기의 전압, 전류, 전력.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건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대로 또 나오네요. 발전소에 시설하는 계측장치 중 주요 변압기의 계측장치로 알맞은 것은. 사실 이렇게 나오면 보면 다 전압, 전류, 전력이잖아. 전압, 전류, 전력. 그러니까 전압, 전류, 전력이다. VIP다. 기억하시면 된다. 39번입니다. 변전소 주요 변압기에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계측장치는 전압, 전류, 전력 말고 역률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설명해 드렸죠. 왜? 또 해요. 자, P는 우리가 단상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역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쉬워요. 자, P 나누기 VI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전압, 전류, 전력을 안다면은 코사인 세타 구할 수 있으니까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 계측하지 않아도 된다. 자, 이렇게 암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 동기 발전기를 사용하는 전력계통에 시설해야 되는 장치는 동기 발전기이기 때문에 동기 검정 장치 반드시 시설해야 된다. 41번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설치하는 배전반 시설의 법규상 확보할 사항이 아닌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호장치라든가 통로를 시설한다든가 기기 조작에 필요한 공간들 이러한 것들은 다 필요하나 공기 여과 장치는 필요하지가 않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42번입니다.
사용자의 170kV 이하의 변압기를 시설하는 변전소로서 자, 기술원이 상주하여 감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뒤에 수시로 순회하고 있다. 뭐 이렇게는 되어 있지만 상주하여서 계속해서 감시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기술원이 상주하는 장소에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원이라고 하는 건 감시하지 않는 상태의 상주원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인 겁니다. 어쨌건 이 변전소에서 계속 감시를 해줘야 되는데 상시적으로 상주에서 감시를 하는 경우는 아니라는 거죠. 자, 이 경우에 경보장치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다. 자, 1번 옥내 변전소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경보장치가 있어야겠죠. 재외래 전압이 현저히 저하했어. 당연히 경보장치가 있어야겠죠. 운전 조작에 필요한 차단기가 자동적으로 차단을 하고 재폐로 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고장이 이제 해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경보장치가 당연히 필요가 없겠죠. 자, 4번 수소 냉각 조상기에 그 조상기 안에 수소 온도가 90% 이하로 저하한 경우. 자, 여기서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85% 아닌가라고 착각을 하시고 4번의 선지를 선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우리가 자, 일반적인 경우는요. 수소 농도가 자, 85% 이하다. 라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경보장치를 시설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예외적인 경우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죠. 자, 상주 감시하지 않는, 상주에서 감시하지 않는, 자, 변전소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수소 농도가 자, 90% 이하다 싶으면은요. 자, 이 경우에 경보장치를 시설해 줘야 돼요. 왜? 당연히 더 위험하니까. 상주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90% 이하만 돼도 경보장치를 시설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경우에도요. 85% 이하가 될 때도 있습니다. 85% 이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경우지만 상주 감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 차단 장치를 시설해야 돼요. 아시겠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 보시면은 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읽어보시고요. 43번이죠. 자, 수소 냉각식 조상기를 시설하는 자, 변전소라고 되어 있어요. 변전소. 자, 그럼 요 경우에서 자동 차단 장치 몇 퍼센트 이하? 85% 이하.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44번입니다. 전력 보안, 통신 설비를 시설하여야 하는 경우를 묻고 있죠. 한번 봅시다. 원격 감시 제어가 되는 변전소와 이를 운영하는 급전소가 원격 감시 잘 되는데 뭐 시설할 거 없죠. 동일 수계에 속하고 보안상 긴급 연락에 필요가 없는데 필요가 없다면 그러면 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지. 원격 감시 제어가 잘 되는데 발전소를 이를 운영한 급전관 필요 없다라는 얘기죠. 두 개의 급전소 상호간과 이들을 통합 운영하는 급전소가 자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뭐 원격 감시가 된다던가 뭐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읽으시면은 쉽게 알 수가 있다. 44번. 45번입니다. 고압가공전선 지진물에 시설하는 전력 보안. 자, 전력 보안 통신선의 높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포인트. 자,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요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뭘부터 본다? 철도부터 봅니다. 철도 뭐예요, 무조건? 철도 무조건 6.5예요, 6.5. 6.5죠. 운도 좋아라. 맞는 거 고르려 했죠. 2번 찍고 그냥 넘어갑니다. 나머지 무조건 다 틀렸죠. 왜? 철도 무조건 6.5입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66km 막 이러면서 쭉 설명해 드렸죠. 그거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지 나오면 무조건 철도부터 확인을 해라. 요 표시 제가 다 설명해 드린 겁니다. 요거는 다 여러분들 암기하시면은 요 문제 쉽게 풀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46번입니다. 전력보안 가공통신선이, 자, 뭐라 했어요? 철도를 횡단한 때 했어요. 야, 이러면은 이 전력보안도 아무것도 볼 필요 없어요. 철도 나오면 뭐예요? 6.5 그냥 6.5. 6.5.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하고 풀어야 됩니다. 47번입니다.
사용자압이 22.9kV인 가공전선로에 다중접지한. 자, 여러분들 이거 국어 시험에요. 항상 이런 걸 잘 보셔요. 다중접지한. 자, 이거는 뭐예요? 수식어구예요. 영어로 치면 형용사야. 자, 이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고, 왜? 중성선을 꾸며주는 말이에요. 꾸며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성선과 뭘 물어보는 거예요? 첨가 통신선 사이의 이격거리를 묻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 뒤에 뭐 볼 것도 없어요. 중성선과 첨가 통신선 이격거리 몇 cm? 60cm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48번입니다. 특과 가공전선로에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특고 앞 가공전선로에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접속한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첨가 통신선이다. 이거를 길게 풀어 적었지만 얘가 뭐예요? 첨가 통신선이에요. 이 첨가 통신선이 쭉 나옵니다. 뭐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궤도 또는 sak도와 교차하는 경우에 자, 통신선에 지름을 묻고 있어요. 지름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과 가공전선로 나오고 지름을 물었다. 그러면은 두 개밖에 안 나와요. 경동선과 절연전선밖에 안 나옵니다. 잘 봤더니 경동선이에요. 자, 절연전선이면 4가 답이죠. 경동선이면 5가 답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우리가 통신선 나오면은 무조건 경동선이면 5, 절연전선이면 4다. 자, 전력보안 통신설비는 가공전선로부터 어떤 작용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험을 줄 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해야 되는가? 당연히 정전 유도작용 또는 전자 유도작용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이상한 소리죠. 우리가 전선이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면 거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정전 유도작용 또는 전자 유도작용이 일어나죠. 50번입니다. 자, 통신선 나왔고요. 통신선을 자, 특고와 가공전선로 나왔죠. 자, 그래서 이때 통신선에 지름을 묻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 했죠? 절연전선 4.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된다. 51번이죠. 무선용 안테나 안전율 1.5. 이게 또 뭐 설명해 드렸으니까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죠. 자, 52번. 자, 요 경우는요, 여러분들 별표 하나 칠게요. 별표. 네, 설명을 안 했는데, 자, 여기 요즘에 CBT에서 요 형태가 나오고 각각의 경우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1번, 2번, 3번, 4번 선지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 이 문제와 같이 지금 디얼의 이름을 물어보고 있죠. 디얼은 배류설륜, 즉 여기 나오면은 디얼이 어디 있지? 여기 있죠. 배류설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4번 이렇게 체크하시고 요거는 조금 암기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지금 당장 암기하지 마시고 시험 치기 직전에 한번 암기하고 들어가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